숏 오디오 북스. 오늘의 쇼도북 제목 블랙아웃. 새벽 2시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앉은 외곽도로 갓길에 24시간 영업 패스트푸드점의 네온사인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수제버거로 유명한 그곳은 주말에는 인파로 가득했지만 평일 야간에는 한산하다 못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재원은 메스꺼움과 헛구역질을 참다가 패스트푸드 네온사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넓은 주차장에 재원의 외제차 한 대만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에 달려있는 종소리와 함께 도어록에 등록된 AI 음성 인사 소리가 텅 빈 매장에 울려 퍼졌다. 어서 오십시오. 소울리아입니다. 주문은 카운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운터로 향한 재원은 화장실만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주문을 하라는 듯 무언의 압박을 주는 여직원의 눈빛에 햄버거 세트 하나를 주문하고 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가자마자 재원은 변기에 머리를 박고 속을 개원했다. 회식 때 먹은 음식의 찌꺼기가 변기 위로 솟아올랐다. 급하게 먹은 게 화근이었다. 매장으로 돌아갔을 때 카운터에는 이미 주문한 햄버거가 나와 있었다.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재원은 쟁반을 들고 창가 자리로 향했다. 재원이 좋아하는 치즈버거였다. 한 입이라도 먹자는 생각에 입을 벌려 햄버거를 먹으려는 순간 카운터에 서 있던 여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권태로운 눈빛으로 재원을 노려보는 여자의 눈에서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여자가 재원에게 말했다.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왔겠죠? 왜요? 안 배고파 보여서요. 잠시 창가를 보다 다시 카운터를 보았을 때 직원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방에서 알 수 없는 인기척이 들렸다. 하지만 재원은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에 편하게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다. 콜라를 마시며 속을 달래니 졸음이 쏟아졌다. 새벽 2시 반. 잠이 쏟아지는 게 당연한 시간이었다. 재원은 잠시 창가에 고개를 기대 눈을 감았다. 아주 잠시 동안 눈을 붙일 생각이었다. 어두운 창밖으로 재원은 영혼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드르륵 쿵쿵 크르릉 쿵쿵 사각사각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재원이 눈을 떴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이었다. 곧 있으면 출근 시간이었다. 집에 가봤자 씻고 바로 나와야 할 촉박한 시간이었다. 재원은 반쯤 남긴 햄버거 쟁반을 카운터 앞에 두고 나가려던 찰나 기이하고 낯선 소리가 주방에서 다시 들려왔다. 드르륵 쿵쿵 크르릉 쿵쿵 사각사각 쪽쪽쪽쪽쪽쪽쪽.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주방을 가린 커튼 아래 여직원의 발이 살짝 보였다. 빨간 운동화였다. 재원은 혼자 일하는 여직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방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열자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본 여직원의 입가에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주방 바닥에는 양복 차림의 어떤 사내가 내장을 드러낸 채 쓰러져 있었다. 놀란 재원은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여직원은 갸우뚱거리며 재원에게 다가갔다. 미친 사람처럼 재원을 보며 웃던 여자가 재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동이 트기 직전 죽은 영혼은 이승세계의 일을 까먹곤 한다던데 딱 그 꼴이네. 재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내에게 시선이 닿았다. 달군 기름의 얼굴에 화상을 입고 배를 갈라 내장이 흘러나와 있는 처참한 몰골의 남자. 그 사내는 재원이었다. 여자는 재원의 내장을 파먹으며 재원을 보며 웃고 있었다. 여자의 운동화는 피로 물들어 붉은색으로 보였던 것이다. 여자는 개걸스럽게 손가락을 빨고 재원을 보며 꺽 트름을 했다.
재원은 여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또 졸랐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너 정체가 뭐야? 여자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기이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소울리아입니다. 주문은 카운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호는 더욱 세게 여자의 목을 졸라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육체와 떨어진 자신의 영혼을 다시 넣어달라는 듯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말이다. 여자는 애원하는 재원을 똑같이 따라하다 다시 웃으며 말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여기는 24시간 영업 소울리아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튀김기 온도 측정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여자의 웃음소리와 알람 소리가 겹치더니 AI 음성 인사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십시오. 소울리아입니다. 주문은 카운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던 재원이 흠칫 놀라 경기를 일으키며 눈을 떴다. 동이터 아침 햇살이 재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오랜만에 푹 잠을 잔 듯 재원이 기지개를 켰다. 쪽잠에 악몽을 꿨구나 생각한 재원은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매섭고 차가운 눈빛이 그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원을 둘러싼 것은 경찰들이었다. 우르르 들어온 경찰 몇 명이 재원을 둘러싸고 주방으로 향한 몇몇 경찰들은 탄식 소리를 내뱉었다. 주방에는 여직원의 배가 갈라져 내장이 튀어나와 있었고 바닥은 붉은 피로 흥건했다. 경찰은 재원을 일으켜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재원에게서 찌든 알코올 냄새와 옷에 묻은 피와 토사물의 냄새가 섞인 악취를 풍겼다. 경찰은 재원을 경찰차에 싣고 매장 실내 CCTV 영상 테이프를 갖고 경찰서로 향했다. 매장에서 속을 개어내는 재원의 등을 두드려준 여직원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CCTV 영상은 실로 처참했다.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던 재원이 여직원의 목을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갔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던 여직원은 그대로 주방으로 끌려갔고 바닥에는 붉은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재원이 정신을 차렸을 때 회색 벽지가 도배된 낯선 어두운 방이었다. 전날 자신을 노려보던 여자 직원과 비슷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재현은 수갑을 차고 있는 자신의 손목을 보며 이곳이 경찰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사가 여자 직원을 왜 죽였는지 물었다. 하지만 재현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형사가 재차 물었을 때 재현은 여자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났다. 동이 트기 직전 죽은 영혼은 이승세계의 일을 까먹곤 한다던데. 그의 눈동자에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앉은 듯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까만 검은 빛이 어리었다. 바닥으로 푹 꺼진 눈동자에는 생명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피부의 창백함에는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목에 두드러진 푸른빛의 동맥은 심장과 함께 뛰다가 멈춘 듯 굳어버린 것 같았다. 재원의 얼굴은 송장과 다를 바 없었다. 낯선 취조실에 당황하던 기색은 금세 사라지고 재원은 자신을 노려보는 형사에게 감정의 동요가 사라진 무감각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승세계에서 재원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